들으시는 분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 다른 쪽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이 클래스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뵈니까 이렇게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떠들어도 그게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교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상공유사를 전공했습니다. 상공유사를 어떻게 제가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이 책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책을 하는 거야? 네? 한 사람이 책이 돼요. 한 사람이 책이 돼요. 예. 사람이 책이 돼요. 후문북이다, 그죠? 후문북.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책이 되어라는 이렇게 주제가 안 적어져도 선생님들 이미 책이잖아요. 살아오는 이렇게 삶의 한 권의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기도 하고 한 권의 이야기고 역사고 또 사건이고. 우리는 각자가 나름의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한 권의 역사책 한 권이에요. 그리고 문화책 한 권이고 문학책 한 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내 말 이미 우리한테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전공을 또 상공유사를 뺐고 선생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공유사 대단 많이 가잖아요. 많은데 이걸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공유사를 도대체 보고 왜 지금 그런 시대에 와서 상공유사가 이렇게 다시 되고 또 주목이 되고 다시 우리가 상공유사를 주목해야 되나 하는 관점에서 저하고 한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만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이 주제를 문화가 투영된 역사서라고 적어봤습니다. 상공유사는 어떤 책이에요? 사실은 삼국사기는 역사 증사를 내주시는 거죠. 상공유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야사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삼국의 야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사가 무슨 있잖아요. 정사는 비밀이고 정사는 여기 이렇게 외로울 대로 하는 게 정사예요. 근데 야사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되지 않아야 될 것들 우리가 호기심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야사예요. 그죠? 그러면 삼국유사 다 아시죠? 그죠? 삼국, 고려, 신라, 백제, 유 이게 사실은 삼국유사 할 때 이슬 유자를 쓰지를 않고 잃어버리다, 자칫한다 이 유자를 써요. 흔적 유자. 사실 흔적. 삼국에 잃어버린 자칫 남아있는 흔적들 흔적의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고려 시대에 와서는 삼국유사는 이련의 제작이고 고려 시대에 집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와서 잊어버린 삼국에서 일어난 일들, 정사에서는 누락된 삼국의 일들을 기록하여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께서 굉장히 문학적 마인드도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 제목도 삼국유사, 삼국에 있었던 일, 그리고 삼국의 흔적에, 삼국에 남아있는 흔적, 우리가 찾아야 될 자취, 이걸 딱 썼거든요. 삼국유사의 탄생을 했어요. 제가 또 프린터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시간도 1시간이고, 사실은 삼국유사를 얘기하는데, 1시간 하면은 5분 성스리긴 한데, 제가 포인트로 그냥 선생님들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예. 삼국유사의 저자는 이련이다. 선생님 혹시 이련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경산 사람. 경산. 예. 근데 이제 그거 지금 학교에서는 경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쯤에 와서 논란이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알기로 경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산시에는 삼승년에 도전해서 이런 설총 이런해서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자체에서 문화상품으로 다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련이 말년에 본이 인각사에 주석하는
삼국유사를 집필했다. 그래서 인강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삼국유사는 이런이 인강사에 앉아서 그대로 쓴 게 아니고 평생을 다니면서 취합한 이야기를 인강사에서 말년에 그냥 재정리한 거예요. 재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강사에서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의 이제 집필지라고 해서 이것도 군위군에서 굉장히 문화 마케팅해서 기사제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위군에는 600억 들이는 거, 가운놀이, 또 군위 딱 들어가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쓴 책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기획되어 만들어졌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도 그렇지만 삼국유사는 저자가 누굽니까? 이련이거든요. 이련의 신분은 뭡니까?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보면 그 기편 말고는 기편은 뭐죠? 기성전 부처님이에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저자가 이런 스님이고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우리가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기성전 부처님. 부처님 믿으면 복받고 부처님 믿으면 잘되고 부처님 믿으면 복도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기획되어 만들어졌다. 근데 이 기획되어 만들어진 이력이 그러면 왜 삼국유사를 이렇게 기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 시대의 국존입니다. 최고의 어학의 스승이잖아요. 국존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경전이 아닌 이런이 경전도 많이 좀 썼어요. 한 120%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모의가 안 하고 경전이 아닌 일반 이야기 말 그대로 야사인 일반 이야기를 왜 그러면 이렇게 말년에 돌아가실 무시에 썼나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삼국유사는 기승전 부처님인데 이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원집에 100년대 있기도 하고 무시정권이 또 이렇게 하고 나라가 비폐해지고 그리고 불교가 가장 부패했던 시기 이름이 있던 시기 그 당시가 고려 중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 불교는 민중에 가까이 가지를 않고 왕실 위주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왕실의 기본 국가 제례는 유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이렇게 원찰, 양반들의 제사 이게 사찰에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양반들, 귀족 불교를 연기되어 왔던 거예요. 귀족 불교를 연기되어서 민중한테는 자꾸 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민중들은 토속 신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부처님보다는 산신, 칠성신 이렇게 굉장히 사모니즘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사모니즘 쪽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 당시 삼국유사를 실을 때는 이반된 민심, 불교의 존속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반된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전으로 접할 수 없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일반 민중들이 이야기로 전해받아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의 기획 그래서 삼국유사의 제목을 보는 이유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삼국유사가 우리는 이제 정순호 학계에서는 이거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 삼국유사 안에는 세 편에 또 일인의 바로 이제 삼수 제자인 무국도인 풍구 소방국가 풍구의 저자들이 이렇게 두 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인의 저자들이 아니다 이런의 이야기를 나중에 저자들이 취하겠다는데 사실은 한양대 공원기술이에요. 공원기술은 이름이 취합한 걸 나중에 재정립하면서 편집해서 발간하면서 무국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름의 저작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삼국유사는 5권이에요. 5권 9편. 그래서 모두 138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삼국유사 안에는 138가지 이야기가 들고 5번에 보면은 이렇게 국존, 조계종, 가지, 산하, 인각사, 조지, 원경, 충조,
동작의 일련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련은 고려고기의 성령, 경상특별시 불과해서 84세 일택에서 75년을 불교에 부처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75년을 불교에 되는데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 양족을 통합해서 국존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이제 효를 받는 건 드물어요. 스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런 순사는 살아 계실 때 오각이라는 효를 받습니다. 받고 정권과 연대해서 국사의 시기에 오릅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선교가 아니에요. 교종선교예요. 고려중기에 보면 선종, 교종이 양교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싸움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여기 선종의 그 대표 주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조계종에 거듭하는 진울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종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진울 산하에 들어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정한의 부름을 받아, 정한의 부름을 받아 무신정권의 그 인물이에요. 정한의 부름을 받아 국사위지 받고, 그리고 고려 팔망 대장경, 초조 팔망경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종합파 인가세 두 차례 부산 문도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한 사명감, 철저하게 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불교를 종속시켜야 된다. 이 피폐하고 지금 이렇게 그때 되면은 이렇게 성녀들이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양민들을 많이 이제 착취를 합니다. 성녀 계층에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불교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고려중기에는 불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왕실만 생각하고 귀족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인의 입장에서는 입안되는 민심을 모아서 나라에 충성도 해야 되고 불교도 믿어야 되고 그런 사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사명감. 그리고 이런 순사에 이렇게 진정입니다. 인간사에 보시면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가보시면 이런 생애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사에 이런 순사 진정은 요거 하나 있는데 부대 이제 그림되는데 남아있는 게 요거 하나인데 요 유튜브에서 이런 현재 강원도 진정사 수행 시기 요게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합니다. 수행 시기가 비설산에서 22년간 계속했거든요. 비설산은 지금 비설산이잖아요. 지금 문수암도 있고 예전에는 포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22년간 교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덕도를 했다 그래요. 이제 운수보살을 만나서 덕도를 했다는데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가장 이렇게 선교 양조가 가장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권에 개입하든 불교에 개입하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사는 또 가장 중요한 시기 22년간 꼰닥다는 거예요. 비서사는 그거에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성사는 너무 정치성이다,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또 수행성이니까 이때 자신의 수행이 아직 덜 돼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간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하고 수행 무주하면서 덕도했다. 이게 이 시기 불견 선거 때리고 성과는 오래된 콜라 사회상들을 회피했다는 이렇게 이제 지적도 받습니다. 이런 순사에 이렇게 이제 인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회를 참여해서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이렇게 이제 비판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빛을 상상하면 대견사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복원도 하고 대견사 복원 많이 해놨다. 그죠? 그래서 발성군도 삼국유사 이렇게 속된 많이 장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련의 삼국유사 가지고 경산시, 우리군, 달성군 지금 세 군데서 굉장히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요. 자기들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하는 그만큼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 꼭 알아야 될 위대한 책이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활동식이. 제가 이제 이런 활동식이 하고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국
많이 변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사전도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선사에 영정을 모순한 전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달에 거기에서 인각사 발굴 유물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18점이 지정되었는데 인각사에는 지금 박물관이 없으니까 정부 박물관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 밑에 이제 발굴할 때 이렇게 발굴 유물들을 보면 뭐 청경 이렇게 또 말 모양 이렇게 이제 뭐 연적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우리 시대 유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능성이고 지금 많이 세락됐죠. 1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인각사 그때 뭐 자료 찾아가면 그때만 10년, 11년 전에 가도 요거 있고 이제 지금 저기 법당도 오고 대웅전도 다시 했는데 아주 초라한 애들이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 영속으로 나서 먹이고 그 아주 세랗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안에 있는 도박국사 탑비가 있거든요. 도박국사 탑비가 있는데 그 탑비도 거의 많이 마모되었고 그리고 석굴도 삼국시대 석굴도 있는데 석굴도 거의 마모되고 다 보물로 지정되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10년 전만 그랬어요. 10년 전에만 그래도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박국사입니다. 이런 스님,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이 딱 근데 여기에 글자가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마모가 되나? 여기에 글자가 왕이지 글자예요. 왕이지 글자를 잡자했어. 그러니까 왕이지의 문집에 있는 글자를 만약에 이런 선사, 왕이지 문집에 일자를 집자한 거예요. 또 선자를 집자해서 그걸 갖다가 판가해서 이 국사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런 선사가 또 대단하고 국종까지 하니까 과거 보러 갈 때 이 글자를 이렇게 칼로 끌어서 먹고 가면 장원한다는 그런 헛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망하고 글자가 다 파져 나갔어요. 예, 그래서 또 옛날에 뭐 우리나라 석굴 부처님들 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코 없는 이유 아들 코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게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우리 문화 신앙으로 많이 있었다는데요. 청동문 소리입니까? 그런 게 저는 좀 괜찮아요. 왜 코 갈았어? 부처님 코 갈았어? 이렇게 먹으면 악을 낳는다. 또 코를 만지기나 아니면 부처님 눈이 없는 부처님도 많아요. 나 경남 남산에 가면 그거는 지혜. 근데 그건 조금 이렇다 그지요? 내가 지혜갖고 내가 말 불렀고 이렇게 속을 눈을 이렇게 갈아서 다 써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다시 탁본해서 새로운 비가고 이런 공원 유튜브 다시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생애관이에요. 인각도에 가보시면 선생님 혹시 기회 되시면 우리 인각도 여기 도로가 너무 잘 나있어요. 인각상에 가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런 생애관도 있고 국사전도 있고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삼국유사의 길 해서 문도 조금 해놔놓고 잘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국유사는 어떤 책인가? 역사, 종교, 사상, 문화, 미술, 음악, 풍속 모든 게 총집합되어 있는 우리 문화예술의 본고체 삼국유사에는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역사 당군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삼국유사는 우리가 당군이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고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예,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당군은 누굽니까? 선생님 당군이 누구예요?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할아버지. 당군은 누구 아들입니까? 한웅. 엄마는? 공녀. 그죠? 공녀잖아요. 당군. 그래서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한웅은 저 위에 이제 바이칼 쪽에서 이제 내려온 이민족으로 봐요. 인류학자들은.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신화로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이제 천재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웅이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군사판천하고 또 비, 바람, 구름, 씨앗하고 가져왔다는데 그거는 바이칼 저 위에 민족들이 남아하면서 가져오는 문물이에요. 사실은. 문물이고 한웅 이야기, 당군 이야기에 보면은 한웅이 또 하늘에서 보니까 사라지는 태백산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민족하고 습합을 안 한 거죠. 다시 나간 거예요. 나가고 온 그 땅에서 습합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게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지역에 살던 기존의 민족과 저 위에 있는 민족이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내려와서 그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발현한 게 우리 한민족의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일은 장군부터, 요거 기일과 이는 역사예요. 장군부터 태종무효랑까지 이야기. 기일은 문무왕부터 가락국기까지, 김수로까지 이야기인데, 이런 선사가 굉장히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무님처럼 보면 이름이 진짜 대단하다, 온수가 대단하구나, 그걸 왜 느꼈냐면 보면 기일에 태종무효랑하고 그 다음에 하랑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하랑 이야기를. 그 여사가 그 막 왕들 이야기를 쫙 쓰면서 중간에 챕터가 바뀌면서 하랑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랑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랑이 전쟁하다가 죽어요. 신라의 하랑이 죽는데 꿈에 태종무효랑 꿈에 나타나가 대한이시여, 나는 이미 죽었지만 혼백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태종무효랑이 절을 하나 지어줬다. 그래서 그게 장수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아 봐라,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하랑, 혼백. 그래서 또 왕은 그 혼백을 위해서 절 지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처님 산하에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게 명백하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름이 삼국의 고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기재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70%가 신라 이야기예요. 삼국 이야기 중에 백제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신라 이야기거든요. 신라 이야기인데, 이런 선사는 뭐를 꾼건가 하면은 이렇게 온도를 꾼 것을. 일행의 롤모델은 오노대사. 그리고 오노대사가 있던 시기에 오노대사가 있을 때가, 오노대사는 왕실 불교를 대중불교로, 대승불교로 끌고 온 인물이거든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삼국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불교 문화가 가장 활성화되었고 불교가 가장 꽃피었던. 그래서 이름은 고려의 그 당시의 고려가 통일신라의 그 영광을, 불교가 통일신라의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는 걸 꿈꾸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이야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많이 있고 그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 1과 2는 역사 이야기, 3은 불교, 불교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불교를 펼치고 하는 거. 그리고 세칙 탑상, 우리 지금 많이 있는 뭐 이렇게 중생사, 뭐 관음보살사, 불국사, 뭐 불국사 천중 같은 성금사에 다 있거든요. 그 탑상 이야기. 이게 스님들이 어떻게 법을 펼치고, 스님들이 그리고 신조, 이게 이제 그 밀교적 명랑대사 뭐 하는 그런 신조, 심의적인 이야기예요. 그타지 이야기. 간통은 무조건하고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의 감옥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피여는 이렇게 선사들이 그냥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뭐 여기도 있고 호설은 말 그대로 호화선, 한선징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설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청송에 가면은 대형 그룹에서 하는 그 굉장히 준 그룹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거 있어요. 손씨들 그분들이 이제 거기 손순의 본인들의 조상이라 해서 그게 이제 길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님을 공양해야 돼서 입을 하나 들어야 되니까 자식을 묻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손순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너무 가난해서 밥을 지어 놓으면 이 손주가 철이 없으니까 할머니 밥상에 가서 밥을 다 먹는데 할머니는 손주가
또 도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언언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은 또 나오면 되니까 부모님 살아있을 때까지 건강하고 다들 묻자. 요새 같은 거 살인죄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묻으러 갑니다. 시계에 쉬고 산으로 또 가는데 가다 보니 땅속에서 총소리가 나요. 그래서 삼촌이 시계를 내려놓고 애를 내려놓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석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이 누군가 했어요. 애도 다시 들고 와서 종을 칩니다. 근데 그게 그 청송쯤에서 친 종소리가 궁궐까지, 서랍으로 궁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 들고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지상의 소리가 아닌 너무 이렇게 이제 묘한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근원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묻으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자가 어딨노? 몸도 주고 밥도 주고 해라. 그래서 손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집을 이렇게 이제 해서 또 흠복차라고 절도 짓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가 이거 효도하면 부처님이 걸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중에 도전시키는데 그런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 불교들은 충성선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호국이 있는, 철저하게 호국이 있는 나라의 충성이나 하랑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김윤신 이야기 공동해서. 그래서 우리 역사는 민족지원 당근시나 고주모, 아파트세, 도마와 가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역사책에는 가야가 없잖아요. 가야가 없다. 삼국사기에는 가야가 없잖아요. 그죠? 가야, 삼국유사에 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야 문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야 문화가. 그리고 김수로 왕은 가야의 건국은 뭐냐 하면은 인도하고 연합된 나라예요. 삼국유사를 보면. 왜냐하면 김수로 왕의 부인이 포항부터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 큰 상선을 타고. 그러니까 가야의 역사는 거기에 우리 해안가에 토속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리구슬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김해 가면 뭐 이렇게 파사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도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옮기면 맞아요. 그 장소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도는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불교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입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역사예요. 사실은 가야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고주몽은 고려. 누가 뭐 고주몽 하니까 송기국 이런 거 그죠? 네. 사극됐어요. 금화와 제 신라 그 역사라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문화예요. 호국 인명, 중화사상, 전통사상, 정신문화. 문학은 한가가 있어요. 온문상. 미술은 현존하는 유적과 유물. 그리고 민속은 기복시나 풍습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렇게 금운날 이렇게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뭐 가져간다 그러고 역병 돌 때 앞에 이렇게 도깨비상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풍습인데 삼국유서에 처용설화에서 사실은 삼국유서에 보면 처용설화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경 달발을 밤에 처용이 밤새 술 먹고 거닐다가 집에 돌아오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리가 4개 있어요. 침대에. 나는 밖에 있는데 다리가 4개이다. 2개는 4개 붙는데 2개 묶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처형 그걸 보고도 지금으로 치면은 아내가 이렇게 내가 남자와 이렇게 사통을 하는 장면이에요. 보고도 문을 잡고 나서 달걀금 밤에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사통하는 인물은 역신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마를 터뜨리는 신연도 역신이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어딨냐.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부르서 빌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처용에 당신의 얼굴을 보이기나 그림자를 보이는 데는 내가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역신이 물러갑니다. 물러가니까 다음부터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애들이 전등두가 안 걸리고 망망하면 그게 풀수 있게까지 내려오는데 그 처형도 좀 있잖아요. 처형은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동해영왕의 7번째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째 아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처형의 얼굴이나 보면은 스나마시아 쪽 사람이에요. 스나마시아 쪽. 그러니까 이제 그쪽 상선에 저쪽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동해를 통해서 들어온 이렇게 어떤 뭐 인물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해상무역이 가장 이제 활발했고 그리고 처용이 동해영왕 아들이 들어와서 왕의 정서를 돌봤다 그랬거든요. 그럼 정서를 돌봤다면 국사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국인도 신라 왕실에 신라 국가에 들어와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사는 그게 이제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동해영왕의 막 아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삼국유사에 그러면 삼국유사에 매력은 제가 판타지가 삼국유사에 판타지가 마술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리트물에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듣는 거 보면 판타지 예지글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판타지 이야기는 어떻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신과 인간의 교감,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펼쳐집니다. 삼국유사에는 지도 말하고 까마귀도 말하고 종도 나오고 그죠? 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신이 거주하는 천상과 인간과 짐승이 거주하는 지상 그리고 귀신이 노는 그 중간 지대의 고목 용이 거주하는 바다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요. 진짜 사실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가문사 이야기잖아요. 가문사 이야기. 선생님들 가문사들 많이 좀 가보셨죠? 가문사지거든요. 지금 사는 가문사지. 그 동탁수탁에 아직 있고 그 사지 발굴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수로가 이제 발견돼 있잖아요. 가문사는 어떤 이야기? 이거는 삼국을 완전하게 통일한 문무대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삼국 통일하면 세종 김춘추로 보는데 김춘추일 때는 완전하게 통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문무왕의 이야기. 문무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문무왕이 죽을 때 뭐 내려가라 이거 집에 동해가 되고 왜 아이고 그 여러분 끈질기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죠? 이제부터 그 여러분 진짜 끈질기다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왜 축해 외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는 동해에 용이 오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요 시대에 이제 해통스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은 해통스님은 밀교 스님이에요. 그래서 신주부에서 이렇게 주문을 주로 하는 그 밀교 스님인데 해통 스님한테 문무대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으면 바다에 용이 되겠다. 그래 해통 스님이 무슨이야? 대왕이시여. 그래도 용은 축생이잖아요. 그래서 용은 축생인데 그 지금 대왕이 모여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굳이 비밀로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나는 죽었어도 이렇게 동해에 미쳐가지고 얘놈들이 친구 못하거든. 얘놈들한테 우리나라 지키려고 뼈를 지게 화장해서 뼈를 묻어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가문사 공길 거기 가면은 대왕마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문무대왕이 묻힌 바위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거 이제 고정은 안 됐어요. 그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정해보면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묻힌다. 그러니까 문방 가면 누굽니까? 신문왕은 그 통일신라의 완벽한 왕정 체제를 갖춘 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금당, 대웅정, 요 금당 안에 이렇게 수로를 파서 용이 자기 아버지가 들어와서 물길을 타고 들어와서
쉬다 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충효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충효가 다 들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용이 되고 또 용이 어떻게 돌아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실은 용은 뭡니까? 용은 상상에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는 다들 있다고 믿잖아요. 있다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뭐 잉태하셨을 때 용품도 꾸고 하잖아요. 없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용품도 꾸고. 그리고 우리의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최고 이정자들의 옷이나 또 상징은 다 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용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용으로. 그래서 상상의 동물인데도 있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파, 그리고 여기 서출지. 이건 지금 혹시 서출지 혹시 이렇게 압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 전설로도 많이 나왔는데 비처왕 때 금운고 가문의 사람을 말하는 비처왕 때 비처왕이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데 앞에서 막 싸웁니다. 지하고 가고 돼지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사람 말로 싸웁니다. 저끼리 안 싸우고.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쥐가 까마귀 따라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까마귀 따라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쥐도 사람만 하고 까마귀도 사람을 하고. 그래서 비창이 까마귀를 따라 가봅니다. 가니까 어떤 연못에 까마귀가 사라졌던 거 없어요. 근데 비창이 야가 어디 간도 하고 보니까 연못에서 노인이 한 사람 쏙 올라온다고. 귀신씨가 하고 무슨 소리. 연못에서 멀리 우유 올라온다. 뭔 소리 있으면 무시요. 박수도 다니는데 올라오면서 서차를 하나 딱 봅니다. 서차를.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면 서차를 열어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런 하니까 또 애신이 있으니까 사람 목숨은 다 귀한데 이렇게 뭐 잃어보지 말자. 한 사람 죽는 갖다 일반이 그래도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고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어봅니다. 그런데 거기 딱 써놨어요. 궁궐에 빨리 돌아가서 내실에 있는 금은고 밥을 금은고 넣는 통을 케이스를 화살로 쏴라했어요. 그래서 밀창이 들어가서 화살로 쏩니다. 내실에서.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었습니까? 후궁하고 성녀가 성녀. 성녀가 되면 토번 성녀.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키죠. 토번 성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뭐 이렇게 성녀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붙여서 아무튼 후궁이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관이 나왔는 도실에서 서출지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근데 지금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지금 있거든요. 아직도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상금유사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현장을 남겨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이한 일. 요거를 갖다가 그냥 뭐 누가 그랬더라 하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믿음이 또 잘 안 갑니다. 실존 인물과 연구해서 다 이야기를 보면 그게 보면 중생사 가능법사 입성. 요거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면은 경주관. 근데 이 보살은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의 통일신라 시대의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길쭉하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실존 인물인 최은함의 이야기예요. 최은함이 중생사 가능보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부친이 가능보살한테 대기기도 나서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린애를 아무 피난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야로 그래서 부친이 가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보살이 내가 잠시라도 들어가 안았잖아. 이거 나를
있겠지. 아니면 보살님이 뭐 부처님이 봐줬겠나. 오니까 애가 전냄새가 펄펄펄 나고 살이 펄펄 찌고 오면서 깡고 눕고 있었거든요. 그게 체온함이에요. 체온함. 어르신의 소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문이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빈다.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상국유사에는 부처님만 통하면 아들도 날 수 있고 죽을 법에서 다 살 수 있고 만사형통이게 부처님만 통하면 그게 일련의 의도에 이런 승사께서 의도한 거예요. 불교를 믿어야 된다.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실존 인물의 한 청년의 사건을 만들다. 이게 가장 이렇게 삼국유사에서 영웅시하는 삼국시대에서 가장 영웅시하는 김유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런 서사 해놨는데 김유신의 전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김유신의 전생 이야기를. 이 삼국유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김유신이 이렇게 하루는 김유신 밑에 백석이라는 경장이 이렇게 이제 신화를 했어요. 신임이 듣지만 신화가. 그래서 백석이 하루는 그럽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고려를 치려 하면은 이렇게 영탐을 해서 지리하고 알아놔야 되니까 내가 고려를 좀 하니까 내가 원래 고구려 사람인데 장군님을 통통해가지고 너무나 훌륭하고 고구려는 지금 엉망진창해서 내가 너를 왔다 해서 한 5, 6년을 김유신한테 신임을 받습니다. 백석이. 그래서 5, 6년 신임 받다가 이제 하루는 그럽니다. 그래서 고구려 지리를 내가 잘하면 장군님 나하고 가다가 가서 고구려 지리 좀 하고 오자 해서 이제 갑니다. 백석하고 길을 가는데 그 지금 치면 안강, 영천, 저기 오니까 이렇게 어떤 이제 산신 그러니까 여신 세 사람이 먹을 이렇게 들고 앞에 나타납니다. 장군은 여기서 잠깐만 쉬다가라 해서 숲속으로 유인을 합니다. 술과 떡을 들고. 그래서 술과 떡을 백숙 동무를 하고 자기는 이제 김유신장군 혹해서 갔는지 어째 갔는지 하여튼 따라갔어요. 그래서 곧장에 따라가니까 그 세 분이 산신으로 변해서 백석은 고구려 첩자다. 지금 바로 가서 호박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백석한테 내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 뭘 좀 놔둬왔다. 가서 다시 가져오자 해서 가서 와서 이제 호박을 합니다. 호박을 해서 이제 문초를 하죠. 문초한테 너 고구려 첩자잖아. 이실직고 해라 했더니 문초한테 백석이 나옵니다. 나는 사실 고구려 국에서 특명을 받고 너를 죽이러 우리 신하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나를 죽이려나? 삼국 통일은 당신에 의해서 된다. 우리 고구려에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하고 해주는 이야기가 김유신 전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전생은 고구려의 일간이었다. 일간은 임금님 그 궁에서 이렇게 그걸 점도 치고 이렇게 길이도 받고 하는 일간이었다. 추남이라는 일간이었는데 하루는 그 일간이 보니까 왕의 부인이 이렇게 이제 사통을 한다. 다른 사람들하고 사통을 해서 일간이 이제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왕후가 사통을 한다고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왕후가 자기들은 그런 적이 절대 없다. 내가 그런 적 없고 이제 일간이 나를 모함한다 하고 이렇게 저게 일간이로서 이제 일간은 뭐 이렇게 면접에서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걸 보는 사람이 왕후가 이럽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시험을 한번 해보고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서 왕이 시험을 합니다. 못 가고 시험을 할게요. 이거 쥐 나오는 쥐 임신한 지. 네. 그래서 쥐를 한 마리, 근데 임신한 줄 모른다 그죠? 쥐를 한 마리 상자에 넣어서 일간한테 묻습니다. 이 상자에 누가 들었는 물어요. 쥐 8마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쥐로 맞았다 그죠? 쥐로 맞았는데 마리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마리 넣는데 8마리 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는 반찬만 아니구나. 너 막하냐?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칠 때 그 추남이 이럽니다. 어리석은 왕이여. 너는 어디서 우리는 막 한다. 아무래도 막 이렇게 눈이 어두면 나는 지금 뜨고 있는 신라국에 태어나서 반드시 장군이 되어서 고구려를
순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김서현의 이렇게 이제 집에 김유신 아버지 이제 만난 분이랑 김서현의 집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귀한 사람 오니까 잘 봤더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보면 뭐 김유신 그 일대기에 보면 김유신은 20개월 만에 태어났다 그래요. 20개월 만에. 그것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20개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다. 그래서 실존 인물의 한 측면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대했지만 그걸 한국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신라한테 멸망해도 합당하구나. 고구려의 왕은 어디 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김유신 때문에 김유신 흥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는 판타스틱하고 또 마술적하고 뭐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게 지금 이제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삼국 유사에는 부수사의 스님이 이렇게 손을 쭉 뻗어가지고 영준 부수사의 스님이 손을 뻗어가 경주에 습등에 불 켜킨다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현실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준 딸애들 집에 가서 뭐 버튼 누르면 내 집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 밤새 되겠고 지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삼국유사에 보면 가만히 앉아서 천리 보는데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세월이 가면 되게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이렇게 뭐 귀하고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사설이고 화살하고 지구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문화가 그대로 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불국사, 상근기, 홍도사 이야기, 또 뭐 영치산 이야기 다 있고 김유신 이야기, 문무왕 이야기, 대종구현왕 이야기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반 이야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선생님들이 우리 민족이 고려시대의 성력, 선성 이런이 도가부사 이런이 지은 책 우리가 삼국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잊어버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흔적들은 취합해놓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런 선사가 그걸 적어서 이렇게 후대에 남겨놓은 것은 부처님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얼마를 가져오고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과거 인물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삼국유사에는 삼국시대 사실 찾아서 보자. 이제는 찾아서 놀아야 돼. 삼국유사 자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는 야 놀자 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 찾아보고 놀기 현존하는 유물과 유적 찾아보고 놀기 가문사지도 가보고 경주불국사도 가보고 부석사도 가보고 부석사에 시간이 없으면 말이면 그러고 사라진 숨어있는 힘들 지금 사라졌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사라지고 없는 흔적 찾아보기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났어. 내가 다시 섣불리 행동해보기 내가 다시 해보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책이다잖아요. 후문보 스승들 책이다. 그래서 이런 선사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고로 엮었어. 그러면 선생님들은 2019년 이 시대에 오늘은 뭐 이렇게 문무왕이 여러 명을 듣는데 우리는 좀 늘어나고 그것도 역사예요. 오늘의 선생님들 역사. 오늘 그리고 2019년 8월 23일 이 더운데 선생님들 딴데 안 가시고 오셔가지고 이 땀을 흘리면서 거듭자는 이야기 듣는 것도 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 선생님들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기되자 삼국유사를 읽어서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 내 이야기로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역사를 봐서 나누는 이래서 잘되잖아. 꽁도 많이 쳤잖아요. 꽁도 많이 쳤잖아요. 까마귀도 이야기하고 무도에 꽁도 많이 쳤으니까 우리는 꽁도 좀 쳐도 됩니다. 꽁도 좀 쳐도 돼. 저기
생각했던 거 아니 하고 싶은 아니 누구 영하고 싶은 거 직접 못하잖아요. 써놓는 거예요. 써놓으면 그게 책이 됩니다. 내 역사가 되고 나의 일이 되고 혹시 아닐까 써놓은 거 200년 뒤에 내 자손이 보고 어머 2019년 우리 할머니 거기 가서 상금 조그만 여자 어떤 뭐 상금유사 뭐 한다 하는데 듣고 왔네. 200년 전에 상금유사가 강의했는 여자도 있네. 이렇게 또 역사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부은 사람이 책이다. 이미 한 권에 아주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고 기기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다 하셔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도 뵙고 또 저는 어떻게 하나 상공서를 많이 좀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이니까 오늘 또 이 기회에 선생님들 뵙고 상공유사가 없고 김은정은 상공유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올해는 조금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만 받을 수 그런 때 이렇게 이 문학적 교양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화가 부연된 북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몇 권이니까 북이 이제 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뭐 3분6사 시간 갖다가 뭐 이렇게 1시간 만에 한다는 거는 그것은 이제 중원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선생님들 뵙고 3분6사는 매력이 있다. 야사지만 진짜 못지않은 우리 문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있다. 천천히 읽어보면 내가 평생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다. 지나간 과거의 인물들을 만나서 현재를 끌고 와서 내가 내 후세대에 소개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앞으로 상공유사 좀 읽어보시고 상공유사 이렇게 좀 여행도 하시고 우리 문화를 우리 역사를 마음껏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장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좋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